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 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솔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 인사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 보복하며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은 텔라비브 중심까지 미사일을 쏘며 군사시설과 주거지를 동시 공격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공습 속에 지하 대피소로 피신했고 병원들은 응급병동을 개방하며 혼란을 버텨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 메시지로 분리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한 이란 간부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후속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를 포기하라며 강경 메시지를 내고 협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를 가동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며 사실상 공동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운 속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국제 유가는 7%나 급등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265명이 사망했고 영국인 남성 1명만이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서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GDP 대비 부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수뇌부 타격 이후 이란은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맞대응했는데요. 유미정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금요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작전명 라이징 라이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공군이 합동으로 실행한 이번 작전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들과 핵과학자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테헤란 중심가와 나탄즈 핵시설 등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고 미확인 무인기와 차량에 숨겨진 폭발물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망한 인물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군 총사령관 모하마드 바게리, 물리학자 테란치 박사 등 핵심 인사 10여 명에 달합니다. 공습 당시 대부분이 거처나 침실에 있는 새벽 시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측은 의사결정자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정밀 작전 외에도 이란의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망까지 동시에 무력화했다죠? 맞습니다. 모사드는 사전에 이란 전역에 드론 기지와 특수무기를 배치해둔 상태였고 이를 일제히 가동해 이란 미사일 발사 차량과 대공 방어망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보복이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괴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큰 피해를 입었고 포르도 핵농축 시설도 향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스라엘 대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이후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어떤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란은 이날 밤 중대한 응징 작전을 개시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공습은 최소 2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텔아비브 중심가까지 미사일이 낙하하며 군사중심지와 민간 주거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국방부 건물 근처에서 발생한 연기는 텔아비브의 상징인 타워 주변까지 휘감으며 시민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스라엘 응급의료기관 마겐 다빗 아돔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고령 남녀 2명은 중태입니다. 연기 흡입과 파편상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잇따랐고 일부 시민은 고층 건물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 공격은 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현장은 어땠습니까? 미사일 공격 당시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 시민들은 지하 대피소로 몰렸습니다. 병원들은 지하 병동을 긴급 개방했고 일부는 평소 응급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식 응급구조 시스템까지 가동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지하 쉘터에서 일주일 된 아기를 꼭 껴안고 이런 공포는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SNS에는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메시지와 대피소에서 찍은 셀카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날 예정됐던 텔아비브 프라이드 퍼레이드도 긴급 취소됐고 대피소에서 카이틀린 제너와 함께 찍은 시민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국민을 억압해온 이슬람 정권이 우리를 파괴하겠다 협박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자유를 향한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내 반정부 정서를 자극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정치적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보안당국은 이번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란의 2선급 인사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인사는 문 아래 놓인 편지를 받았고 어떤 이는 배우자의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 우리는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2차, 3차 공격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그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표현하며 이란 핵심 인사 제거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지금 협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속 타격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묵인뿐만 아니라 이란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국제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과 유럽 각국은 양국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시계는 더 큰 전면전으로 향할지 외교적 해법으로 틀어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의 삶과 미래를 뒤흔드는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저희 HTC 뉴스캐치는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뒤 이란이 보복 미사일 공격에 나서자 미국이 즉각 이스라엘 방어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해상의 미사일 요격체제인 패트리엇과 사드를 활용해 이란의 미사일을 차단했고 해군 함정과 전투기까지 투입해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하며 사태를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공격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사후 방패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고 고위 지휘관을 제거하자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며 텔아비브를 공격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 넘게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1.8%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7%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1.5% 상승했습니다. 특히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주들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계획 소식에 3에서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면전만 피한다면 유가 불안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한 1353.64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373원까지 치솟으며 변동성이 컸지만은 오후 들어 수출업계의 내고 물량과 외국인의 채권 매수 유입 등이 영향을 주며 환율을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을 이륙한 에어 인디아 AI171편 여객기가 30초 만에 추락해 최소 265명이 숨졌습니다. 탑승자 242명 중 유일한 생존자는 영국인 남성 1명으로 충돌 직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뒤 스스로 비행기 밖으로 기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의대 기숙사 건물을 덮치며 지상에서도 학생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도 총리는 끔찍한 국가적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고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매년 2조 달러 가까이 적자를 내며 지출이 세입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는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흑자를 기록했던 미국 재정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까지 이어진 감세 정책, 두 차례 전쟁,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확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인해 폭발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GDP 대비 부채 비율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양당 합의 없이 지금의 속도로 간다면 향후 10년 내 적자 규모는 5조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침묵하는 사람은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거두어 드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다프로였습니다.